그녀가 들어왔습니다. 내 방으로요. 그걸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. 오빠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출장이 잦은 직업이다 보니 늘 낯선 도시를 떠돌며 지냈습니다. 호텔은 비싸고 모텔은 잘못 들어가면은 밤마다 별어벌 소리가 다 나고 늘 잠자리가 편치 않았어요. 그러다가 우연히 숙소 앱에서 에어앤비를 보게 됐습니다. 사진 속의 집은 가정집 2층에 위치한 방이었고 깔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적당했어요. 제가 출장 가면은 오래 머물러야 할 곳도 필요했고 말이죠. 출장 가서 일을 마치고 예약한 숙소로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 맞아준 사람은 여사장이었습니다. 하얀 얼굴에 진한 화장기 여자가 나와 반갑게 웃으며 말하더군요. 출장 오셨나 봐요. 방은 따뜻하게 데웠으니 편하게 쉬세요. 저는 1층에 살고 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여사장이 싹싹하니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어린 것 같고 그녀에게선 비누향이 났습니다. 그날은 오랜만에 출장을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것만 같았어요. 아침엔 여사장이 간단한 브런치로 아침을 준비해줬어요. 조식을 가져다 주는데 여사장의 늘어진 목덜미 사이로 눈이 갔지만 아무튼 참 편한 곳이었습니다. 그 뒤로는 출장에 잡히면 다른 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. 잠도 잘 오고 여사장까지 친절하니까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. 여사장은 갈 때마다 늘 친절했어요. 그렇게 몇 번을 오가다 보니 단골이 되었고 서로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죠.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요. 여사장은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에어앤비를 운영하면서 애 키우고 그 애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저리 타더라고요. 작은 키에 호리호리한 군살 하나 없는 몸매에 하얀 피부, 그녀는 참 여성스럽고 볼수록 매력이 있었어요. 어느 날은 제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다가 혹시나 해서 같이 마실 거냐고 했더니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군요. 어차피 에어앤비라고 해봤자 손님도 저 혼자였고 그날은 그렇게 여사장과 단둘이 있었습니다. 술 한 잔씩 따르는데 처음엔 그냥 이런저런 얘기였어요. 출장이 어떻고 요즘 손님이 줄었다느니. 그런데 말이에요. 옆자리에 앉아서 도란도란 한 잔씩 마시는 중에 여사장이 이러는 겁니다. 저 원래 이런 자리 잘 안 만들어요. 손님이랑 마시는 거 처음이에요. 특히 남자랑 말이죠. 여사장은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술에 취해 그런지 볼이 빨개져 있더군요. 게다가 그날은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긴 머리를 묶지 않았어요. 잔을 들 때마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데 여사장에서 나는 비누향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. 참 그날따라 그 향이 참 좋더라고요. 여사장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했어요. 출장 자주 다니면 외로우시죠? 아, 뭐 다른 건 외롭지 않은데 밤이 외로운 거죠. 아, 부인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? 좋기는 뭘요. 그러고 보니 연중 행사네요. 그 말을 듣더니 여사장은 대놓고 말하더군요. 사장님, 저만 하시겠어요? 저는 아예 구경조차 못했어요. 하도 오래돼서리 기억도 안 나네요. 그러면서 술은 더 오갔고 술을 따라주는 와중에 그녀의 손이 닿았어요.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고
눈 속에서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녀가 그러더군요. 사장님, 다음에 오실 때는 말이죠. 2층으로 올라갈 필요 있나요? 그냥 1층에서 머무시면 될 것 같네요.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있나요?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말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알겠더라고요. 여사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따라 일어섰습니다.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?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. 담요 아래로 비치는 그 선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.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. 숨소리조차 아까울 만큼 고요했습니다. 그날 이후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. 머릿속엔 그 장면만 맴돌았거든요. 출장이 잡히면 이젠 굳이 예약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. 전화 한 통이면 여사장이 웃으며 말했죠. 그냥 오세요. 1층으로 오시면 돼요. 그날도 일을 마치고 늦은 밤이었어요. 여사장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1층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. 그 뒤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날도 마찬가지로 새벽이나 돼서야 잠이 들었어요. 뭐 잠을 재워줘야 말이죠. 여사장도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. 커튼 사이로 들어온 불빛이 얼굴을 스쳤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이 여자 참 요물이다. 사람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그땐 몰랐습니다. 아침이 밝았고 여사장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. 왜 무슨 일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.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고 무슨 일 있어요? 그랬더니 여사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. 사장님, 사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. 딸아이 등록금이 아직도 마련이 안 돼서요. 휴학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. 얼마나 모자란데요? 2달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. 지금 너무 막막하네요. 그때 전 솔직히 말해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난 이 여자를 좋아했고 믿었으니까요. 게다가 어차피 업장도 알고 있었고요. 그리고 한 달쯤 뒤였을까요? 출장이 또 잡혀서 출발하기 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.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. 손님이 와서 그러겠거니 나도 길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. 부재중 전화를 받으면 한 통쯤은 올 법도 한데 톡도 안 보고 연락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출장 갔을 때 직접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. 평소처럼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낯선 사이즈의 신발이 눈에 들어오더군요. 그런데 문 안쪽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. 누구세요? 저기 에어앤비 여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?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내가 여사장인데 무슨 말이세요?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말이 잘 안 나오더군요.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. 혹시 여기 잠깐 일 보던 여자 말하는 거예요?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서 1년 동안 이 집을 잘 못 봤거든요. 그때 그 여자가
대신 운영하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얼마 전에 집이 일이 생겼다고 급하게 그만뒀어요. 아니 그런데 그 여자 찾는 남자 손님이 벌써 손님까지 해서 3명이네요.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.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. 사별한 남편도 딸아이 등록금도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. 진짜 멘붕이 오더군요. 사람을 잘 안 믿는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 다음엔 지갑이 열렸죠. 참 요물한테 단단히 씌였던 모양입니다. 빌려준 돈은 찾을 길도 없고 관계가 애매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. 결국 한숨만 나왔습니다. 그 여사장, 아니 그 여자는 말로만 듣던 꽃뱀이었죠. 저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그녀 생각이 아직도 가끔 난다는 거예요. 머리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참 한심하죠. 오빠들,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.